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푸틴이 신뢰를 바탕으로 중동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저널리스트 존 필거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간절히 원하는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책, 영화, 기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이라크 및 기타 지역에서 수행된 미국 전쟁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또한 중국을 위한 계획, 영국의 공공의료 현황, 그의 모국 호주 원주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기타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필거가 런던에서 8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모스크바와 중동의 국가들이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이 파괴적인 헤게모니를 종식시킬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는 열망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신뢰가 더욱 강화되었고 그들의 무역, 경제, 인도주의 및 군사 정치 관계가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서로의 열망을 존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의 유례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동의 관계 강화 추세는 계속됐습니다. 2023년 8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브릭스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은 러시아와 중동 관계의 긍정적인 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 커졌습니다. 러시아가 중동에서 입지를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6년 12월 10일 오페크 회원국과 11개 비오페크 국가들의 석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유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세계 석유 시장에서 상황에 따라 할당량을 조정하면서 합의를 계속 준수해왔고 2023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압력은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아랍의 주요 산유국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에게 생산을 늘려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1월 30일 오페크 플러스의 마지막 회의에서 참여국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조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리야드는 2024년 초에도 계속 1일 100만 배럴의 공급을 줄일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자발적 추가 수출 감소를 1일 2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늘릴 예정입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재무부는 2023년 10월 연방 예산에서 석유 및 가스 수출로 들어온 수입 규모가 전년도 수준을 27% 이상 초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참가자들의 합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스크바와 중동의 에너지 관계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는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열망 그리고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푸틴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맹국을 배신하지 않고 지지합니다. 2023년 3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공식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의 이전 러시아 방문이 모두 비공개였고 방문 이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식 방문 발표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대통령 대표단에 경제, 국방, 재무장관이 포함되었고 방문 목표를 밝혔습니다. 아사드와 푸틴의 회담이 크레물린에서 열렸고 양국 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중동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과 서방과의 대결 속에서도 계속 모스크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파트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고 이번 방문 형식은 시리아 위기 해결에 있어서 모스크바의 성공적인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다마스쿠스를 아랍 가족에게 반환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크게 안정시킬 수 있었고 이제 아사드는 국내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장기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타르투스의 러시아 해군기지와 크마이민 공군기지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다마스쿠스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그룹에게 다양한 작전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시리아는 항상 모스크바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과 5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가졌고 양측은 양국의 협력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정세, 남북회랑 등 대륙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이 20% 증가해서 50억 달러에 달했고 지난 1월 러시아와 이란 중앙은행은 금융 및 은행 운영을 단순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흐잔 칸두지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2022-2023 회계 연도에 이란에 2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란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가 됐습니다. 11월 말 이란 국방부는 러시아의 수호이 35 전투기, MI-28 공격 헬리콥터, 야크 130 훈련기 등을 이란군에게 인도하는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단극 세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열망으로 단결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일방적인 조치와 불의한 세계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라이시가 푸틴과 회담에서 말했고 미국 패권에 대한 저항을 역설했습니다. 2023년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이 되었고 2024년 1월 테헤란이 수많은 중동 국가들과 함께 브릭스에 가입합니다. 러시아 포럼이 중동 지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2023년 중동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러시아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7월 제2차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담 및 경제 포럼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일방적인 착취로 일관하는데 러시아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과 상호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제 미국 헤게모니 붕괴는 명약 관화하고 누구도 놓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푸틴이 미국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중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